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연 귀동냥하며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 채널에는 주로 기혼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결혼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연 중에서는 듣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심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연은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잘 사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흐뭇하기도 하다가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짧은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남편은 물론이고 저를 딸처럼 여겨준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기만해 왔으니까요. 오늘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어디에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만 살짝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법 유복한 편이었어요. 외동딸로 자라면서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리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제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가족끼리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제게 아주 당연한 일상이었고 제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서부터 과외 선생님까지 항상 제게 최고만을 주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고 제게 잘 대해주시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라면서 그렇게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런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모를 먼저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없었던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굳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이것저것 교양으로 삼을 만한 것들 하나씩 배우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해보지 않고 부모님 돈만 쓰다가 쏠랑 시집가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어릴 적부터 다도에 취미가 있어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해 다도를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커피보다는 평소에도 차를 즐겨 마시던 저였기에 전통 찻집에 관심이 생겼죠. 그건 역시 부모님 돈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팔자 좋게 부모님 돈으로 카페놀이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아예 전무했기에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저 좋은 차 잘 내리고 관리 잘해서 손님들께 선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전통 찻집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리 만만히 보고 시작할 것이 아닌데 제가 생각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죠. 손님을 응대할 때에도 초반에는 버벅거리는 일이 많아서 한번 들리시고는 다시 찾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모는 몇 안 되는 초기 단골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찻집 주인장이세요? 난 당연히 알바인 줄 알았네. 나 시간 많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내주세요. 그날도 얼마 되지도 않는 주문이 꼬여 손님들 앞에서 울고 싶은 걸 꾹 참고 들어온 주문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서툰 솜씨로 쳐내고 있었어요. 대놓고 무안을 주시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시모만큼은 웃는 낯에 인내심을 가지고 서툰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 귀한 시간을 내어 제게 기회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서비스로 제가 직접 빚은 다식도 함께 내왔으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내가 이 근처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차향도 너무 좋고. 나 앞으로 여기 단골할 테니까 우리 자주 봐요. 처음엔 그저 서툰 사회초년생 위로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시모는 정말 하루 걸러 하루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하는데 저도 첫 단골 손님인데 정을 주지 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모는 단순한 찻집 주인과 단골 손님 사이를 넘어 서로 사는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왜 아직까지 만나는 사람이 없을까? 세상 남자들이 다 눈이 멀었나 보다. 에이, 어머님만 저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시모 칭찬에 겸연쩍게 웃었지만 사실 직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워낙 유별난 분이어서 제법 상처를 받았던 참이었습니다. 남자 자체는 조건이나 성격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결혼 상대의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깨달은 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 같은 분이 내 시어머니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내가 아가씨한테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그동안 참았는데 놓치고 지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또래인데 학교도 좋은 곳 나왔고 직장도 괜찮아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생긴 것도 멀끔해. 아가씨가 워낙 참해서 이런 소리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가씨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이라도 꺼내봐요. 그동안 부모님 통해서나 제 배경을 알고 연결해 주시려는 분들 통해서나 비슷한 제의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한 번도 마음이 동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도 항상 자연스럽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시모만큼은 달랐어요. 저 정도로 상냥하고 따뜻한 분 밑에서 자랐다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남의 소개를 통해 그것도 본인의 아들을 소개해주겠다는 소리에 덜컥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수한 인상에 항상 웃는 낯을 유지하고 말투도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조건 좋은 남자들은 주위에 많았으나 성격이 마음에 드는 남자는 의외로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법 좋은 점수를 딴 편이었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남편 쪽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기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희연 씨 찻집 단골이시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시니까 희연 씨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거절하기 힘든 자리였을 거라는 거 압니다. 저야 그 덕에 희연 씨 같이 좋은 분 만나게 되었으니 어머니께 감사드릴 일이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만남까지 희연 씨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다른 부담감 없이 오로지 희연 씨 뜻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연락을 이어갈 고삐조차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 연락처 쪽지를 제게 남기고 간 거죠. 다소 고전적으로 보이는 수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직전에 남편의 한 말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연애가 시작되었고 애초부터 저희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시모가 뛸 듯이 기뻐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남편 성품에 저희 부모님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은 한결같이 다정했고 시모와는 결혼 전에도 좋았던 사이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 흔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실로 저 말에 공감하는 고부 사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정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자식이라고는 우리 형우 하나뿐이잖니? 내가 저 아이 낳고 딸 하나 더 낳기를 그토록 희망했는데 내 팔자에는 딸이 없는 모양이든지 그러고 아이가 뚝 끊겼지. 그래서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즘 시어머니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마음 있다고 며느리랑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너처럼 살갑게 지내주는 며느리를 맞았으니 내가 딸 복이 없는 대신 며느리 팔자가 넘치는 모양이야. 애초에 어머니께서 제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딸이랑 하고 싶으셨던 거 저랑 같이 다 해봐요, 어머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세대를 뛰어넘는 나이 차에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가끔 보면 당신은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랑 결혼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 아들 아니었으면 당신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지? 어머, 들켰네? 당신 최고 장점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게 해주신 어머니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알았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결혼 전에 수많은 소개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적 없는 저였으니까요. 물론 직접 만나본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이어졌겠지만 시모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만남의 기회조차 없었을 거란 건 사실이었죠. 결혼하고 4년이 가까워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할 때에도 제게 가장 큰 마음의 위로가 된 건 역시 시모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몸도 마음도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항상 제 옆을 지켜주셨죠. 희연아, 나는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손자보다 네가 더 중하다. 이렇게 네 몸 망가지면서까지 손자 원하지 않아. 그건 형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은 그만하자. 응? 어머니, 죄송해요. 얼른 아이 가지고 싶었는데 남들은 다들 쉽게만 생기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말래도 우리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이제 그만하고 네 몸 추스르는 것만 생각하자.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보통 시댁에서 아이를 더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그저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사실 그 즈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못하셨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걸 뻔히 아시니 손자를 바라신다는 걸 대놓고는 말씀하시지 못하셨지만 그렇다고 시험관 시술을 그만두라는 말씀까지는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친정 부모님들보다도 시모에게 심정적으로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 모두 이제 괜찮으니 시험관 시술을 그만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걱정할까봐 당분간은 쉬겠다고 말해놓고서도 예약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의 핏줄이라면 정말이지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저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 다른 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그것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시험관 시술 예약은 여전히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자리를 비운 며칠 동안 주사 시술을 받으면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험관 시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주사 맞고 한동안은 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몰래 주사 맞는 걸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출장 갈 짐은 다 잘 챙겼지?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된다니 길긴 길다. 아무래도 해외 출장이니까 며칠 만에 해외 다녀오는 건 무리더라고. 당신 혼자 두고 다녀오는 게 마음이 쓰여 그렇지. 별게 다 마음 쓰인다. 덕분에 간만에 나도 휴가네. 당신 없는 동안 혼자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해야지. 어째 남편 집 나간다니까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나 없을 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재밌게 놀려고 그래? 서운하게. 반가워하긴 무슨.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여느 때와 같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상하게 남편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물품 수출입 관련 해외 대응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서 함께 사는 몇 년 동안 남편의 해외 출장 준비를 함께 해주는 건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남편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이 반갑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남편의 부재 시에는 항상 시모가 제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 새로 동호회 모임 드신 게 꽤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야.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려도 여기까지 나 챙겨주신다고 빼먹지 않고 오셨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시잖아. 그치? 그런가? 나야 낮 시간대는 항상 회사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소홀하실 분은 아니신데 어머니야 당신 아들인 나보다 당신을 더 자식처럼 대하시잖아.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제가 서운해한다고 받아들인 모양인지 남편이 퍽 과장된 몸짓으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간 시모가 제게 어지간히 정성을 쏟아 주셨어야죠. 소홀은 무슨. 며느리가 돼서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항상 걱정만 끼쳐서 내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모자란 며느리 돌봐주신다고 말년에 편하게 지내시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늘 신경 쓰였는데 지금이라도 마음 맞는 분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이번에 어머님 뵈면 친구분들이랑 마시는 거라도 좀 잡수시라고 용돈이라도 드려야겠어. 아서라, 당신이 준 용돈은 아까워서 손도 못 대는 양반한테 무슨. 챙겨도 내가 챙겨드릴 테니 그 돈은 나 없는 동안 당신 노는 데나 써. 벌써 결혼 4년이 넘어가는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시모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행복도 누릴 일이 없었겠다 싶어 다시금 마음속으로 시모에게 감사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지옥행 급행열차에 태워버린 줄은 그때까지는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며칠 뒤 난임병원에 예약해둔 날이 되어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저장하지 않은 번호는 잘 맞지 않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전화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연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용건을 듣지도 않았는데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저한테 경찰이 연락할 만한 일이라는 게 짐작이 가질 않았어요. 긴장해서 전화기를 쥔 손에 식은땀이 나더군요. 경찰이요? 경찰에서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남편분이 주영우 씨 맞으시죠? 주영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땡땡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요? 지금 해외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집 근처 병원 영안실에 있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그 무게감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머리에 인식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저희 남편 지금 해외 출장 갔어요.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저희 남편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있는 힘껏 사실을 부정하느라 용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잠시 말이 없더군요. 얼핏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묵직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미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으로 신원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에는 가족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저를 어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무게가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한 저는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와중에도 속으로는 이건 현실이 아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중얼대면서 뭔가 잘못 알려진 일이기를 비을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쪽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제 꼴이 말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제가 김희연입니다. 주영우 부인이에요.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남편은 맞아요? 진정하시고 곧 오기로 하셨으니 함께 내려가시면. 경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병원 문을 박차고 시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게 연락한 바로 직후에 시모에게도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시모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죠. 평소에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까지도 엉망진창인 시모가 저희를 보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영우가 사고를 당하다니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시모가 경찰을 붙들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저러다 시모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모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저를 붙든 시모를 떼어내는 경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세 표정을 갈무리하기는 했으나 그건 명백한 혐오감이었어요.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강하게 들었으나 다른 생각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경찰의 뒤를 따라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안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서늘한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남편일 리가 없다고 대뇌이고 또 대뇌이면서도 가슴으로는 저 추운 곳에 남편이 누워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붙들고 있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시모 손을 꼭 잡았는데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던 시모가 제 손길에 흠칫 놀라더니 저도 모르게 손을 팍 쳐내더군요. 시모답지 않은 행동에 제가 더 놀랐으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모 역시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덮은 하얀 천이 들어올려지는 순간 저와 시모가 동시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호야! 내 새끼! 네가 왜 여기 누워있어? 여보! 여보 일어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던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소처럼 나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을 나섰던 사람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는 악을 쓰고 또 썼습니다. 시모와 저를 한동안 바라보던 경찰이 드디어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주영우 씨가 인근 유원지 근처 숙박업소에서 나오던 길에 맞은편에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동승자 역시 즉사하셨고요.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도 사건 당시 중태였으나 병원에 이송된 직후 사망하였고요. 자세한 건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하겠지만 조영우 씨나 동승자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마 상대편 과실이 큰 것으로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가 있어야 할 사람이 난데없이 집 근처 숙박업소에서 나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 중 그 무엇 하나 이해가 가질 않아 저는 경찰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 해외 출장 갔는데 갑자기 집 근처 숙박업소는 왜 가고 동승자는 또 무슨 소리인데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뇨? 지금 제 남편이 술 처먹고 운전한 인간 때문에 적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난리를 피우는 동안에도 제 아들만 붙들고 울던 시모가 시신을 다시 안치하려는 직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해.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놔. 사람 하나 너끈히 찢어 죽일 듯한 기세에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경찰과 제가 시모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새끼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악을 쓰던 시모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졸도한 거였습니다. 남편에 이어 제가 보고 있는데 시모까지 쓰러지자 저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떡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도움을 청하는 저를 보는 경찰 눈이 찌푸려지더군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경찰 입장에서 제 꼴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근처에 가까이 뉘이자 경찰이 아까 난리통에 끝마치지 못한 설명을 이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에 주영우 씨는 운전석에 앉아 계셨고 보조석에 한 사람이 더 동승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신원은 이미 파악했고요. 자세한 건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조사 중에 있어서 좀 더 있어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최근 통화 기록과 메시지 등을 열람해 본 결과 동승자와 주영우 씨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여자라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출장을 가거나 회사에 있을 때가 아니면 외출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얼 하든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연관계라니요. 그러니까 나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경찰관님 말씀은 지금 제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고 저를 속이고 그것도 집 근처에서 여자랑 모텔에서 놀고 나오다 개쥐곰을 당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호자분 그만 진정하시고 아직 들으셔야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튀어 들어오셨습니다. 남편 시신을 확인한 직후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지 아닌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는데 제가 워낙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그걸 경찰분이 주워다가 대략의 상황 설명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혼비백산에 달려온 친정 부모님을 보자 그제야 제가 당한 일의 무게가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우리 영우 씨 어떡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현아.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껴안고 또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 탓에 차마 전할 말을 다 전하지 못한 경찰분 표정이 난감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딸이 가엾어 가슴을 치시던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을 나서다 음주운전 사고로 당했다는 말을 듣자 그만 눈이 횟가닥 뒤집혀 버렸습니다. 여자라니! 지금 너한테 출장 간다고 속이고 여자랑 뒹굴다 주서방이 젖골이 났다는 거야? 주서방은 무슨? 감히 내 딸을 기만하고 바람을 피워? 더 들을 것도 없다. 너 여기 더 있을 거 없어. 우리랑 같이 가자. 그때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모가 비척비척 걸어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눈이 뒤집혀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우다 사고 났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사돈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남의 집 귀한 딸 과부 맞는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해? 그 말을 듣는 시모도 제정신은 아닌 상태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방금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님 아닙니까?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 불쌍한 내 아들. 억울해서 아직 떠나지도 못했을 내 아들한테 험한 소리 들으면 어떡해? 아이고 형우야. 형우야. 그렇게 병원이 또다시 떠들썩해졌어요. 서로 우악스럽게 대거리를 하는 친정엄마와 시모. 당장 여기서 나가자며 제 팔을 잡아끄는 친정아빠까지 저를 정말이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요.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일단은 나랑 결혼해서 살던 내 남편이 죽었다고요. 제발 그만들 좀 해요. 제가 주저앉아 오열하자 그제야 소동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뒤죽박죽이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속이고 상간녀와 한날 한시에 떠난 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이 못마땅함으로 가득 찼으나 혹시나 충격에 제가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그저 제 옆에 꼭 붙어 계셨어요. 그렇게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이 지나고 경찰분이 장례식장으로 다시 저와 시모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더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내 경찰분이 몸을 돌리고는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김미자 씨, 아드님이신 주영우 씨 내연녀분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두 분 통화가 매우 잦으셨던 걸로 확인되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전에 이미 내연녀와 알고 지내는 관계였습니까? 두 분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 들을 이야기가 있나 싶었는데 정말 끝도 없이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분 말씀에 제가 고개를 획 돌려 시모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데 저를 마치 제 자식처럼 보듬어 주시던 시모까지 저를 기만했다면 정말이지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그 말을 듣던 친정 부모님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봐요. 당신 정말 당신 아들 내언녀랑 알고 지내던 사이야? 그동안 연락까지 주고받았고? 그럼 당연히 그놈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았겠네. 야, 너 대답 똑바로 안 해? 친정엄마가 시모를 잡아죽일 듯 추궁하는데도 시모가 대꾸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정말 세 사람이 전부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저 몰래 제 뒤에서 연락까지 주고받고?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어머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우리 형우 보낸 것도 모자라서 다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대답은 않고 몸서리치며 눈물만 줄줄 흘리는 시모를 보고 그만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저 자신보다 더 아껴준다고 믿었던 저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오는 남편 영정사진을 보니 순간 그 공간을 견딜 수가 없어졌어요. 저는 무작정 장례식장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헉헉 숨을 고르고 있는데 캔뚜껑을 딴 음료 하나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경찰분이셨습니다. 감히 제가 김희연 씨 기분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김희연 씨께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음료를 꿀꺽 마시고는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모든 일의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김미자 씨와 내연녀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내연녀 집안이 아주 부유한데 연락한 내용을 보면 부모와 감정적으로 크게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자 씨는 그걸 이용해서 내연녀와 가까워진 것 같고요. 내연녀가 김미자 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영우 씨도 김미자 씨가 직접 내연녀에게 소개시켜줬고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으나 누가 들어도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한 과정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게 그리 살갑게 대한 것도 이렇게 목적이 있었던 건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대요? 유부남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김미자 씨와 주영우 씨 모두 이혼 조정 중이라고 속였더군요. 이혼 직전이니 당연히 이혼이 마무리되면 본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혼이라니요. 여전히 제게 다정했던 남편 모습을 떠올려 보니 그렇게 평소같이 다정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나를 버리고 더 돈 많은 여자에게 갈아탈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 끼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보다 정말 아셔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김미자 씨와 주영우 씨가 김희연 씨에 대한 살인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속이 그 말 한마디에 고요해졌습니다. 살인이라뇨. 지금 그 두 사람이 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죽여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만당해 이혼당한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답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나자 이게 정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마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처럼 굴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희연 씨가 평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그걸 이유로 삼아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유서를 꾸미자는 이야기가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희자 씨 휴대폰 인터넷 검색 기록에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방법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아직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고 주영우 씨가 저렇게 갑자기 사망할 줄은 몰랐으니 증거가 될 만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제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머리가 터져 죽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내 남편 옆에 여자를 찍어 붙인 것도 모자라 이혼도 아니고 나를 죽여 없애려고 했다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남편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조만간에 김희연 씨에게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셔서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 압니다만 솔직히 아까 장례식장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원래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후에야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김미자 씨도 제정신이 아닌데 혹시 김희연 씨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도로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치나 싶어 경찰분도 다급히 쫓아왔어요. 그렇게 휘적휘적 장례식장 주변을 둘러보는데 남편 장례식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웬 젊은 여자 영정이 걸린 장례식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강하게 드는 예감에 경찰분을 돌아보았더니 경찰분 표정이 당황해 굳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남편과 시모가 저 대신 새롭게 뜯어먹을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내연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있는 집이라 들었던 것처럼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근조화환들이 참 휘황찬란했습니다. 딱 봐도 장례식장 규모도 남편보다 훨씬 컸어요. 아마 급하게 이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저희 친정부모님 나이대의 부부가 서로 얼싸안고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외도를 한 내연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렁이면서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두 사람에게 진심을 농락당하고 놀아났을 여자를 생각하니 미워할 수만도 안쓰러워할 수만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휩싸여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 남편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시모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제 기세에 머리채를 잡힌 시모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놀라 뒤집어졌어요. 이거 너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영우야. 내년이야말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처음부터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나를 잡아주길 생각이었어? 네 아들놈 따라가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오늘 그 수완 이뤄주마! 그러고는 시모를 우악스럽게 끌고 남편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두 여자가 서로 엉켜있는 걸 보고 장례식장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시모 머리채를 틀어쥐고 아까 봐둔 내연녀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주를 향해 소리쳤죠. 나 주영우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내연녀 부모가 저를 획 돌아봤습니다. 그 기세로 보아 제 딸이 어쩌다 죽은 건지 어느 놈과 붙어먹다 그 꼴이 된 건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댁 따님이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건지 부모가 어떤 악귀인 건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왔습니다. 부모가 돼서 댁 따님이 처음부터 저 모자한테 공사당한 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내연녀 부모는 물론 시모나치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남의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알더니 정작 제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뻔뻔하게도 무서운 줄은 아는 모양이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안다! 왜? 돈에 눈 멀어서 나 우울증으로 위장해 죽이려고까지 해놓고는 당신은 겨우 이 정도도 못 견디겠어? 이때 치고 있어! 어디든 분풀이하고 싶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딸 장례식장이에요. 그만해요, 제발. 내가 이 말 안 해주면 댁딸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당신 딸내미 처음부터 이 여자 재산 노리고 꼬여내서 내 남편한테 갖다 붙인 거야. 그 말에 내연녀 부모가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불륜남과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는 정황까진 들었어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었겠죠. 당신 딸, 당신들이랑 사이 안 좋았다면서 그거 알고 이 여자가 살살 꼬여내서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인 척 해주고
제 물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 이 두 모자! 나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거든. 나도 내 친정엄마보다도 이 여자가 날 더 사랑해주는 줄 알았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니 나보다 뜯어먹을 거 더 있어 보이는 당신네들 딸 보고는 나 죽여 없애고 그 자리에 당신 딸 끼워 넣으려고 했다는 소리야. 4년 넘게 같이 산 나도 더 좋은 조건 생기니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당신 딸이라고 뭐 달랐을까? 이따위 인간들하고 얽혔는데 오늘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네 딸 최우가 평화로웠겠어? 그 말을 끝으로 시모 머리채를 집어던지듯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마치 맹수리에 먹이를 집어던지는 심정으로 말이죠. 제 말을 듣고 내연녀 부모의 숨이 가빠지더니 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찢어 죽일년! 내 귀한 딸을 쳐다보기도 아까운 내 딸을 속이고 죽게 만들어? 네 년이 내 딸을 죽인 거야! 네 더러운 아들내미랑 네 년이 내 딸을 잡아먹었어! 그 둘이 정말로 시모를 패죽일 기사로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웅성대면서도 아무도 곁으로 가지 못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장례식장을 쩌렁쩌렁 울렸는데 사정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내연녀 부모의 살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저러다 시모가 맞아 죽는 게 아닌가 싶었으나 안타까운 마음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대로 맞아 죽었으면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없이 살아야 해? 내가 너들 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럼 됐잖아. 너들도 못해주는 거 내가 다 해줬는데 내 새끼까지 잃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그 말이 내연녀 부모의 분노에 불을 당겼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폭행이 다시 무자비하게 자행되자 결국 경찰분이 나서 간신히 셋을 뜯어놓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맞아 죽는 건 한 짓에 비해 너무 곱게 가는 거겠지? 당신들, 당신 딸 잡아먹은 이 여자 설마 이대로 편히 여생 보내다 죽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이만 사라져 줄 테니 다음 일들은 당신네들끼리 한번 잘 해결해보세요. 저보다는 힘께나 쓰는 집안이라는 내연녀 부모들이 알아서 시모의 남은 인생을 잘근잘근 밟아줄 터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들 딸도 불륜남이랑 놀아난 건 매한가지인데 제 딸은 죄 없는 인간인 양 구는 내연녀 부모 꼴도 우스웠으나 어쨌든 그 여자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결국 시모는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내연녀 쪽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금전적으로 손도 벌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내연녀야 그냥 주자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겠으나 내연녀 부모가 없던 혐의도 만들어낼 기세였으니 있는 일로 간방 신세를 지게 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뒤늦게 무슨 바람이 분 건지 구치소에 있는 내내 시모에게서 제발 면회 한 번만 와달라는 편지가 끊임없이 왔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교도소 생활도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분노란 쉬이 잠재워질 성질의 것이 아니니 그 안에서 무슨 수를 썼을지는 내연녀 부모와 시모만 알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저를 기만한 시모와 죽은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겪은 일이 일이다 보니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겨 저희 친정 엄마 아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차차 마음을 회복해 갔습니다. 지금은 가끔은 정말 그 일련의 사건들이 다 제가 겪은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처가 희미해졌어요.
가끔 이 채널 사연이나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부모님도 마음을 좀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평생 접하기도 힘든 험한 일을 겪었으니 그 생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은 여전히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제 결혼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꺼내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털어놓으니 한결 후련하네요. 무거운 이야기 덜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